해보자. 자, 여기요. 기타 소득. 자, 얘는 이걸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네, 보시면. 자, 우리가 기타 소득도 원래 실제 필요 경비를 대부분 빼주고, 알죠? 아예 공짜로 얻는 건 필요 경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사례금 받았다. 뭐 주어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하는 7가지 있죠. 지금 하는 7가지에는 내가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쓴 게 없어요. 없거나 거의 없어요. 없어도 최소한 벌어들인 거에 80% 내지는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걸어주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것만 외우시면 안 돼요. 자, 들어보실 게 뭐냐면 내가 특히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일시적인 강연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기 대학교 가가지고요. 어디 대학교 가가지고 전산세무 1급 강의하고 100만 원 받았다라고 가정. 했죠. 며칠 동안 하고 100만 원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강의를 아무나 시켜주는 거 아니죠. 했죠.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거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했죠. 그래서 60%를 인정해 주는데 비용으로요. 근데 제가 얼마를 썼냐면 제가 대학교 강의를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인강도 다시 듣고 그다음 여러 교재도 사보고 그래가지고 한 68만 원 쓴 거예요. 했죠.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맥스예요. 실제 쓴 것과 60%둘 중에 큰 거예요. 맥스. 했죠.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컴퓨터가 거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걸면 컴퓨터가 알아서 의제 필요 경비에 의한 비용으로 바꿔요.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딸랑 보시고 잘했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쓴 게 있냐 없냐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쓴 게 벌어들인 거에 60%보다 많으면 그때는 실제 경비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낚시를 2번 정도 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사례에서 100만 원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일시적인 강연료를 걸면 60% 곱한 60만 원을 필요 경비로 잡아요. 했죠? 근데 그 60만 원을 방금 사례에서 8만 원으로 돌리시라라는 거예요. 68만 원이 더 크지 않아요? 무슨 말 되시겠죠, 요거? 자,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우리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장애인 돕기 마라톤 대회를 열었대요. 공익법인이. 그랬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1등을 한 거예요, 1등을. 여러분, 마라톤 대회에서 1등 하기 쉽지 않죠? 맞죠? 아무리 여러분들 그 마라톤 선수를 위한 행사는 아니지만. 맞죠? 그럼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금으로 500만 원 탔대요. 그럼 500만 원에 80%는 무조건 빼주겠다라는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죠? 대신 얘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쓴 게 더 크면 실제 쓴 걸로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택 입주 지체 상금은요, 말 그대로 주택의 입주가 늦어지잖아요. 주택의 입주가 늦어지면은요, 보상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기존에 주택에 있었는데 그게 재건축이 된대요. 재건축 또는 재개발. 맞죠? 그럼 재건축되면 기존에 원래 사시던 분들이 먼저 입주하실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럼 연기가 되면 또 내가 뭐 시댁에 가서 살거나 눈칫밥 먹어야 되잖아요. 또는 모텔 가서 자거나. 맞죠? 그러면 네가 혹시라도 그 보상금을 받잖아요. 건설 회사로부터 보상금 받으면 80%는 고생하니까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서화골동품. 이거 혹시 모르니까. 자,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은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했던 무조건 분리과세. 왜냐면 우리 서화골동품은 과세를 안 했다가 과세를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맞죠? 하니까 어떤 혜택을 주냐면 무조건 분리과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얘예요. 80%를 빼줘요.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6천만 원 안 되면 과세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내 생존 작가도 제외해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을 과세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국내 생존 작가 분들 있죠. 그분들이 먹고 살 때 되게 치명적이에요. 과세를 해버리면. 알죠? 그래서 국내 생존 작가는 제외시키겠다.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안 낼 거지만
또는 우리가 서화골동품을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90% 빼줘요. 그죠? 그래서 좀 이것까지 암기하시는 건 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90% 80%는 얘 10년 미만 보유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요. 여기까지 내면 사람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0년 미만 보유하면 80% 비용 인정해주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90% 인정해준다. 이 정도만. 그렇죠? 금액까지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부터 동그라미 7번은 뭐냐면 전부 다 최소한 60% 빼주는 거에 벌어들인 거에. 자, 동그라미 4번이 뭐냐면 각종 무형자산을 내가 대여하거나 판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산업재산권에 우리 특허권이나 상표권 이런 것들 있죠? 회계 때. 산업재산권이 나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들을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라고 전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특허권하고 상표권을 그냥 얻어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특허권을 여러분들 내가 특허청에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팔았다 또는 빌려줬다라고 하면 60%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글짓기 같은 거 할 때 요즘도 원고지로 하나? 저 때는 원고지. 요즘 원고지를 안 해요? 원고지를 했거든, 우리 원고지 사가지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테스트 원고지로 열심히 그때 머리 끼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언어 실력이 부족한데 심지어 막 글짓기를 하래요. 막 그 원고지도 한 10장 이상 채우래. 안 채우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채우지? 쓰고 세상도 안 떠오르는데. 맞죠? 그래서 창작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글짓기 대회에서 세무 1급 짜증나라는 제목을 우승했으면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강연료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라고 나오면 어떤 소득 주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 그래서 사업 소득 주는 거예요. 저가 옛날에만 하더라도 사업 소득하고 부동산 임대 따로 배웠어요. 따로 있어서 따로. 너무 옛날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랬다 갑자기 이제 사업 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시켜 버렸어요. 알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을 임대해도 되지만 부동산상의 권리를 임대해도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역권, 지상권 배우셨죠? 세무 1급 때. 지역권, 지상권. 그래서 우리 지역권은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배우셨죠? 그럼 내가 일정 대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제가 토지 주인이에요. 제가 토지 주인인데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처음에는 사이가 좋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물 지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여러 번 싸웠어. 싸워가지고 나가! 이렇게 내가 나가다가 여러분들이 죄송해요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만약 인정을 안 해주면 되게 갑질하는 거잖아요. 토지 주인이. 맞죠?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우리 여기 있는 지금은 지상권,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을 하면은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그 토지의 주인인 제가 여러분들 나가라고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대가는 줘야죠, 여러분 저희한테.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우리가 대여하고 받는 소득 설정해 주는 거 제가 설정해 주는 거 여러분 설정하시는 거고 설정해 주고 대여하고 받는 소득 이해되세요? 그건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이어서 실제 쓴 것만 인정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공익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집에 KT가 갑자기 뭐라고 하지? 중계기? 기지국? 와이파이 하려면 설치하는 게 뭐라고 해요? 혹시 아시는 분? 기지국이라고 하나요? 맞나? 중계기? 기지국이라 할게. 기지국 잘 몰라요? 용어. 그래서 기지국을 설치하려고 해가지고 우리 가끔씩 도로 같은 데 보면 여기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뜨는 거나 뭐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편말 같은 거 꽂혀 있죠. 나 본 적 있는데 저기에서. 알죠? 아무튼 이렇게 중계기가 거리별로 놓여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 와이파이 같은 거 안 끊기려고. 맞죠? 또 신호를 또 증폭시키려고. 좀 어설프게 배운 적이 있어요. 어설프게. 지금 해박한 지식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지식을 드러내요.
아무튼 그러면 이건 뭐예요? 내 땅 위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KT가 나한테 돈을 줘요. 그럼 주면 500만 원 받죠. 제가 만약에. 그러면 300만 원 빼줘요. 맞죠? 왜냐하면 공익사업이잖아요. 공익사업. 사람들이 와이파이 쓸 수 있게 내가 KT한테 빌려줬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60% 빼주겠다라는 공익과 관련돼 있으니까. 아시죠?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왜냐면 심지어 얘는 계산 문제까지네요. 심지어. 계산 문제까지.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강조를 드리냐 보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기타 소득 있죠. 여기 있는 기타 소득은 전부 다 소득 금액이에요. 전부 다 기준이 전부 다 소득 금액, 소득 금액. 우리가 소득 금액은 비용 빼기 전이에요, 후에요. 소득 금액 뺀 후에요. 그러다 보니까 60%, 80% 그걸 고려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왜 저러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1,000만 원 받았어요. 예를 들어 일시적인 강연하고 1,000만 원 받았어요. 1,000만 원 받았는데요. 그러면 1,000만 원에 20%를 원천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에 60%를 비용 인정받죠? 그럼 400만 원에 20%가 왜 기타 소득 금액이라 했잖아요. 이걸 그래서 계산 문제로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쪽 기타 소득 반드시 기타 소득 금액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사람이 낚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암기. 자, 이거 배우셨던 거 복습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배우시는 거가 아니다라고 믿을게요.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기타 소득은 20%가 원칙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에. 다만 복권, 슬롯머신 그런 것들 있죠. 우리 한 방에 인생 역전되는 소득이요. 걔네들은 우리가 3억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아시죠? 또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금 계좌 있죠. 사적연금이든 아니면 확정기여연금이든 내가 불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연금 형태로 찾으면 연금소득으로 가세요. 연금소득.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사적연금은 3%부터 5%로 과세가 되거든요. 원칙이. 근데 만약에 네가 연금 계좌에서 일시불로 찾았다. 일시불이 연금 외의 수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연금에 수령하면 일단 15%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원샷으로 찾지 말고 연금 형태를 찾으라라는 거. 네 노후생활 보장하려면. 물론 예외도 있긴 하지만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타 소득은 말만 기타 소득이지 실제로 너무 잘 나와요, 시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좀 암기. 여러분 뇌물 원천지수 돼야 안 돼요? 뇌물 원천지수 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그렇죠? 원천지수 하면 깜빵이 갑니다, 여러분들. 세무서를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타 소득은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니까 수입 시기는 무조건 돈 받은 날입니다. 돈 받은 날. 그렇죠? 일시 우발적이니까 받아봐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요 아래 거 무시할 거고. 그리고 요게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개정이 됐냐면 기타 소득 비과세가 작년도까지는 슬롯머신만 200만 원 이하 비과세였거든요. 작년도까지는. 표정 보시니까 그런 게 있나? 그쵸. 그런 게 없었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 복권이 원래 5만 원까지만 비과세였거든요. 당초에. 근데 복권도 2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또에 200만 원 이하에 당첨되시면 세금 안 떼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서민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예전에 복권 당첨되면 20% 뗐거든요. 5만 원 넘어가면 막. 눈물이 막 뚜뚜뚜 떨어지고 막. 알죠, 요거. 그 다음에 또 조심하실 거. 세무 1급은 요거까지 출제합니다. 어렵게 내면. 뭐냐면, 우리가 매 건마다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과세도 안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건 사례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이 안 되면 우리가 과세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사례.
네, 하면요. 하면. 자, 학원 강사 김민국은 어디 대학에 일시적으로 강의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과세할 금액은. 그럼 일시적인 강연이니까 10만 원의 60%인 6만 원 필요경비를 빼주겠죠. 그래서 여기 10만 원은 총 수익 금액이고, 요 10만 원의 60%가 필요경비. 이렇게 하면 기타 소득 금액이 4만 원이 나와요. 그럼 4만 원이면 5만 원 이하죠. 5만 원 이하니까 과세할 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60%, 80% 필요경비 꼭 외우시라라는 거예요. 5만 원도 외우시고.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연금 계좌에서 일시불로 5만 원씩만 찾으면 비과세 되잖아요. 그걸 맞겠다라는 거예요. 가로 안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건 5만 원 이하더라도 과세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 5만 원 이하면 비과세라고 무조건 규정한다면 내가 일시불로 찾는 5만 원씩만 일시불로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 방지하겠다라는 뜻이야 그냥. 알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암기. 열심히 하네. 힘들죠, 여러분들? 좀만 참으세요. 내일은 여러분이 기다리신 원가기 할 테니까, 내일부터. 그렇죠. 되게 행복해 하신다.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할게 원가기. 너무 기다리시는 표정이 막, 언제 해요, 선생님? 기다려줘요. 그죠. 너무 좀 농담이 심하죠? 네, 보시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죠. 농담이 좀 많이 심했죠. 원가기가 좀 많이 어려워져요. 보시면 나중에. 자, 보시면. 자,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 우리 복권 등 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외우고 계시고, 이건 실기에서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것도 우리가 신고를 안 할 수 있는 혜택. 그 다음에 서학월동 이미 했고. 알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는 뇌물. 아까 그랬죠. 뇌물은 원천징수하는 미친놈이 없으니까 세금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무조건 신고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배우시고. 그다음에 선택적 분리과세는 이미 세무이급 때 배우신 거.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 입력하는 거 설명 좀 하고 쉬었다가 바로 실기할게요. 되게 지루하죠, 여러분들? 소득 살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도. 자, 보시면.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기타 소득자 자료 입력을 제가 왜 했냐면, 기타 소득자 등록은 이미 이자 배당 소득에서 열심히 봤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득자료 입력 바로 온 거예요, 그냥. 자, 근데 우리가 여기 귀속연월이 수입식이었죠. 근데 지금 하는 기타 소득은 다 현금주의니까 그냥 돈 받은 날, 돈 준 날 잡으시면 되겠고, 여기 핵심, 여기 필요경비는 우리가 맥스라는 거. 그래서 80%하고 60% 요것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쓴 것하고 같이 비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교하셔가지고. 자, 됐어요. 됐어요. 자, 10분 쉬셨다가